최근에 골프 경기와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주장이 있었죠. 드라이브 거리를 뭐 제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프로 선수는 뭐 그에 대해서 뭐 한심스럽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만, 양쪽 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뭐 사실은 갈수록 요즘 지금 드라이브 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파4도 사실 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으니까 360m 뭐 거의 뭐 400m 날리려는 선수도 있을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 전에 규제가 됐던 것은 뭐 반발 기술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계를, 그러니까 골프채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구에 대한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도구가 상당히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나무로 우드로 했으니까 그때는 거리가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반발 계수도 적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반발 기수가 높은 또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통해서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골프장의 전장 거리가 높아집니다. 그 지금 옛날에는 한 400야드 같으면 그 길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파4가 뭐 470야드, 뭐 500야드 넘는 것까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안 그러면 뭐 선수들이 뭐 쉽게 공략을 해서 점수를 얻기 때문에 변별력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게 되고, 1차적으로 했던 것이 그 드라이버에서 그 헤더하고 했던 공에서 반발 개수가 일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너무 많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라이브 길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길이가 길면 키도 크고 그런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길면 아무래도 원심력이 더 작용하는 여지가 더 많아져서 더 거리를 나가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거리를 좀 줄이려는 차원에서 규제를 좀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어, 좀 어떻게 한심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스포츠의 어떤 기본적인 경기 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시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특성에 비춰 본질을 훼손하는 규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혁신적인 자기가 방법을 써서 거리를 더 낸다고 했을 때 그것은 더 권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뭐 하거나, 그래 되면 특수한 그 재질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만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한다는 것은 경기의 어떤 본질, 공평하지 않으니까,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어떤 경기 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규칙을 제정할 것인가 하는, 사실은 그 법 철학적인 이론적인 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시간 대학의 교수분이 자기 제자인 유펜의 그 법대 교수하고 같이, 그분도 뭐 법대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LPGA 그 때문에 그 당시 LPGA 주관했던 그 한국 기업의 사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제 가서, 제가 갔는 김에 미시간 대학의 그 법대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규칙에 관한 법 철학적인 연구라는 것이죠. 그분이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를 할 때 옆으로 뛰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그 얼마 되지 않았죠. 높이뛰기를 하면 그냥 보통 이렇게 거주해서 이렇게 불적되는데, 몸을 눕혀서 이렇게 뛰다 보면 조금 더 높은 거리를 뛸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그런 동작을 시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게임 룰의 위반이냐? 아니면 이건 혁신적인 기술로서 오히려 더 권장할 만한 한 것이고, 룰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행위 자체가 과연 그 높이뛰기라는 그 게임의 어떤 높이뛰기라는 그 경기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이런 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골프인 경우에 모든 사람은 그 18을 다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카트를 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그럼 타게 하는 것이 경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합리적인,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불편한 사람한테 그 카트를 일반인과 똑같이 카트를 타게 하지 않고 똑같이 걷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에 반하고
공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 장애자한테는 당연히 일반 정상인들이 걷는 걷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장애인,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똑같이 그걸 강요하는 것은 어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뭐 혜택이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차등을 주는 것은 골프 경기의 어떤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판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배꼽 퍼트라는 게 있죠. 배꼽에다가 이제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는 거. 그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그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논란이 됐는데 결국은 통상적으로 보통 퍼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몸에 대지 않고 이렇게 퍼트를 하는데 이 사람 한쪽 면을 배꼽에 고정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손을 안 대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고정되니까 아무래도 더 안정되고 하니까 그것이 약간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곧 불공정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이 룰이 바뀌었죠. 그래서 배꼽 퍼트 뭐 퍼트가 긴 것을 쓰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몸에다가 닿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보면 긴 퍼트를 쓰면서 몸에 닿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시는 분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 법 철학적인, 법 이론적인 어떤 법 규정, 그 경기 규칙, 경기 법 규정의 어떤 정당성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통해서 또 과학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뭐 도구를 쓰는 경우 도구가 더 뭐 아주 특별하게 그 어떤 최적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때 그것이 어떤 너무 어느 정도 뭐 경기를 뭐 하는데 오히려 혁신적인 것으로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경기 공정한 경쟁이라는 경기 본질에 반하거나 훼손시키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근데 협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법을 선언하는 법원에서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죠. 뭐 그런 과정에서 또 뭐 우리나라 법원하고 미국 법원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뭐 그 스포츠 그 중재 기구에서 이렇게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경기 규칙에 관해서 경기 법 규정에 관해서 좀 더 뭐랄까 법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좀 이론적인 연구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